2024년 11월 6일 수요일 3분봉 7번 아이언 패턴 매일 과제 영상 시작입니다. 오늘 11월 네 번째 숙제 영상이고요. 오늘 3분 100억 이상 검색된 종목 15종목, 그 중에서 피봇 2차 저항선 위로 올라간 종목은 9종목으로 평소보다 지금까지 지난주랑 이번주 월화에 비교해서는 피봇 2차 저항선 위로 올라간 종목 개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7번 아이언 패턴이 나온 종목은 우리기술투자와 그리고 HPSP 두 종목이었습니다. 우리기술투자 22평 터치 패턴으로 7번 아이언 패턴이 만들어졌는데요. 우리기술투자를 일단은 타이틀로 잡아봤습니다. 오늘은 미국 대선 어제 숙제 때 또 미국 대선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결과가 이렇게 빨리 나올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물론 뭐 저의 생각이라기보다는 많은 언론에서 이번 선거는 조금 박빙일 것이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한 의견에 동의를 했었고, 그래서 뭐 빨라도 뭐 이번 주 내 뭐 그 금요일이나 목요일이나 오늘 바로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뭐 좀 싱겁게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죠. 당선된 것 같아요. 물론 선거인단의 투표가 남긴 했죠. 절차상. 선거인단이 뭐 자기는 공화당 선거인단이기 때문에 트럼프를 찍겠죠. 당연히 간접선거인데요. 근데 뭐 안 찍는 표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뭐 당선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그렇게 배신의 선거인단이 나온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트럼프 그러니까 미국 대선의 날이었던 것 같고 대체적으로 미국 대선과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고 내리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오늘 숙제 종목들과 함께 그런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오늘은 한번 한 개씩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지수는 어땠을까요? 지수는 기억하십니까? 지수는 음봉입니다. 종합주가지수 일봉 음봉 갭으로 출발해서 밑으로 내리꽂았습니다. 쭉 내리꽂았다가 오후에 살짝 반등. 코스닥도 마찬가지. 갭 상승했다가 밑으로 쭉 내리꽂았습니다. 일단은 뭐 지수에서는 뭐 특별하게 볼 건 없고요. 일단은 여기 60일 이동평균선이 일단 추세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60일 이동평균선 밑에 있을 것이냐 위로 올라가 있을 것이냐 그 관점으로 저는 좀 볼까 하고요. 거래대금이 조금 평소와 다르게 조금 올라왔죠. 종합주가지수 거래대금 11조 그리고 코스닥 거래대금 7조. 야, 7조 나왔는데 좀 나왔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하죠. 워낙에 코스닥 거래대금도 말랐었으니까. 근데 좀 운봉에서 이렇게 거래대금이 또 조금 솟구쳤다라는 거. 이때 양봉일 때보다 거래대금이 더 나온 거 조금 마음에 들진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코스피는 뭐 조금 그렇죠. 이 양봉일 때보다 운봉일 때 거래대금이 더 터졌다. 좀 그렇네요. 자, 시장 종합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았죠. 두 지수 모두. 그리고 코스피는 11조 전일 대비 0.52 음봉 마감이고요. 코스닥 마이너스 1.13 마감, 거래대금 7조였습니다.
콜 옵션과 풀 옵션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네요. 보통 어느 한쪽이 치우치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둘 다 마이너스를 기록을. 혼돈의 도가니탕이었을까요? 환율은 오 마이 갓이네요. 네. 일단은 1,400원 위에서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환율 차트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네이버 증권에서 시장 지표 미국 달러. 근데 요게 2022년도 말쯤이겠죠. 네. 1,445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 2024년도에 이렇게 1,400원대 부근을 이렇게 1,400원 여기를 지금 계속 터치를 하다가 오늘 이제 1,403원 해서 일단 넘겼는데요. 그러면 적어도 1,445원, 1,450원, 1,400 밑으로 해서 1,400 여기 정도까지는 한번 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경제 유튜브나 뭐 주식 증권 유튜버 방송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번 오늘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환율이 어떻게 작용할 거냐에 이야기들이 있으셨는데 달러가 더 강세로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달러가 강세로 가면 환율이 높아진다. 고달러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들 분석하시는데 고점 갱신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겠죠. 즉 원화가 정말 약해지면 우리 경제에 이게 이득일지 아니면 불이익이 많을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환율이 오늘 계속 숙제하면서 환율은 계속 체크를 해 왔었는데 물론 환율 체크를 한 지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1,400원을 넘긴 건 처음 숙제 영상에서 요 시장 종합 환율을 체크한 뒤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엔화도 약세로, 원화도 약세로 좀 그렇게 갔고요. 그 다음에 오늘 미국 대선에 따른 해외 지수들을 보면 중국 상해 거의 보합 마이너스 심천, 홍콩이 마이너스 2%, 홍콩이 우리처럼 좀 많이 좀 빠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독일도 뭐 프랑스도 그 다음에 니케이 일본도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미국 선물은 지금 현재 지금 장전 선물이겠죠?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도 공화당 후보인 해리스와 관련된 종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트럼프와 관련된 종목이 있을 거고 그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차이들이 좀 있었겠죠. 오늘 검색된 종목들부터 해서 숙제 종목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오늘 삼성 SDI 하락하는 과정에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검색이 되었고요. 얘네들은 삼성이라는 글자가 붙으면 다 빠지는가 봅니다. 트렌드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삼성 뭐 전자는 저기 있을 거고 삼성물산 한번 볼까요? 삼성물산 삼성 뭐 화재 삼성 이게 뭐 의미가 있겠나 그죠? 삼성생명도 있죠. 삼성 전기 삼성자 붙은 것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현대차도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냥 쫙 이평선들 역배열로 지금 다 벌어진 상태죠. 그 다음에 최근에 좀 따뜻했던 핫했던 DS 단석입니다. 자, DS 단석이라는 종목이 요렇게 상한가 이후에 여기 상한가 이후에 요렇게
내려갈 때는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갔다가 브레이크 걸려서 이렇게 가는 편인데 얘는 지금 어제 이후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막판에 살짝 이렇게 틀었는데 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뭐 계속 하락의 연속이었다. 인수합병 이야기가 있죠. DS 단석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어디서 봤는데 DS 그룹이 있더라고요. DS 치면 DS 이게 없고 상장된 종목은 아닌가 보네. 그죠? DS 뭐 있던데. 그래서 뭐 그 회사들까지 뭐 홈런이 이런 이야기를 본 것 같은데 나중에 뜨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톤 브릿지는 네, 오늘 11월 6일자 뉴스죠. DS 단석의 전량을 처분했다. 사모펀드 운용사 스톤 브릿지 캐피탈이 포트폴리오 기업 DS 단석의 풀 엑시트에 성공했다. 야, 완전 익절하고 나갔다는 이야기네요. 익절했겠죠? IPO 이후 1년 만에 이룬 성과다. 투자 3년 만에 원금 3배에 가까운 자금을 회수해 눈길을 끈다. 이 스톤 브릿지는 네. 지난달 말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말. 28일 뭐 이때 상한가 갔을 때 다 던졌는가? 그 이후로 던졌는가 했겠죠. 네. 그래서 2대 주주였는데 세 차례 블록빌에서 장내 매각으로 해서 뭐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네. 대단합니다. 역시 투자하고 회수하고 매출 일으키고 블록딜리하고 장내 처분하고 이렇게 돈은 이렇게 벌어야 되는데. 네, 그렇고요. 나머지 다른 이야기는 없고요. 그 다음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주부들이구나. 이건 삼성전자 내용은 아닌데. 삼성전자도 별 내용 없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여기 되게 멀죠. 네, 지금 되게 멀습니다. 이 구름대랑 주가랑 밑에 있는 애들. 현대는 이렇게 붙었다가 지금 좀 멀어지고 있고 SDI는 위에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데 되게 많이 벌어졌습니다. 즉 이제는 좀 붙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 횡보하다가 좀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이닉스도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뭐 내부적으로 뭐 그때 뭐 좋은 이야기도 있긴 했는데 요거 기사가 조금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트럼프가 재집권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삼성 SK 전략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반도체랑 배터리가 비상이다. 라고 하네요. 근데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지금 칩스법 요게 지금 바이든 정부 시절에 반도체랑 배터리 특히 반도체 부분이 수혜를 좀 입었었고요. 배터리도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게 칩스법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요게 이제 요 두 개를 좀 도와주는 그래서 뭐 자동차 현대차도 뭐 공장 짓고 뭐 배터리도 공장 짓고 뭐 그런 것들을 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쪽 이 법안은 트럼프는 별로다. 왜 그런 짓을 하냐? 그냥 세금 때리면 되지, 들어오는 거. 그래서 일단 트럼프는 다들 말씀하시는 게 요겁니다. 관세를 높이면 외국 기업들이 알아서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공짜로 지을 건데, 왜냐하면 관세라는 건 이제 수입 물품이겠죠. 수입해서 들어오는 물건들에 대해서 세금 때리면 야식 우리가 남는 게 없잖아 해서 그러면 미국 내에서 공장을 지어서 여기서 생산한 걸 미국에다가 이렇게 하면 관세를 안 무니까 하는데 왜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렇게 8조 그다음에 6,200억씩 보조금과 혜택 해줘가면서 해줬냐 이거죠. 이거 하지 말고
그냥 관세 때리자. 이게 이제 트럼프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 일단은 좀 안 좋다고 하네요. 네. 개별적으로 얼마 전에 뭐 엔비디아랑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이제 숙제가 될 것이고, 오늘 신규 상장한 더 본 코리아 백종원 네, 대표, 백종원 씨는 뭐 전 국민이 다 아실 거고, 이 종목은 요건가요? 네. 34,000원이 공모 가격이었는데 시작 가격이 46,000원이라 성공했네요. 네. 성공했습니다. 성공했고, 첫 캔들이 네, 이게 뭐 첫 캔들에서부터 고가까지 이렇게 쭉 그어보면 한 30% 정도 상승하고는 내려갔습니다. 이게 재돌파 없는 거라서 우리 패턴에서는 의미가 없는 종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피봇 2차 장선 위 우리바이오입니다. 우리바이오는 오전에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쭉 올라갔다가 그대로 네, 추락했습니다. 우리바이오와 관련된 종목들 한번 섹터에서 어느 섹터를 봐야 될까요? 네, 마리화나를 봐야겠죠. 네, CTC 바이오 오늘 거래대금으로 볼까요? 네, 우리바이오 마이너스 16% 하락 마감이고요. 오성 첨단 소재 똑같은 그림입니다. 우리바이오랑 오성 첨단 소재 똑같은 그림이고요. 네, 마이너스 14%. 한국 BNC 똑같진 않지만 하락. 그다음에 화일약품 똑같은 그림입니다. 즉 마리화나 관련해서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면 우리바이오, 오성 첨단 소재, 화일약품 세 개는 일단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화일약품과 오성 첨단 소재는 대주주가 제가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오성 첨단 소재의 일봉, 화일약품의 일봉은 조금 다르나 오늘 분봉상 캔들의 움직임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우리 바이오도 뭐 전체적으로 오성 첨단 소재와 다를 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인벤티지랩이나 CTC 바이오 네, 이런 것들은 오늘 거래대금 자체가 없는 거라 크게 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해서 마리화나 대마초의 합법화 요 이슈는 네, 해리슨 민주당 미국 민주당 정부의 정책이다 보니 네, 트럼프가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는 시점부터 하락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은 피봇 2차 장선을 못 넘겼죠. 네, 그래서 재돌파 없이 그냥 기준봉만 생긴 종목이고, 알테오젠은 그냥 혼자서 지금 계속 마이웨이 네,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은 뭐 기사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뭐 그래요 SG 업무 체결 MOU 뭐 그런 이야기 있고, 뭐 다른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우상향을 했는데,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대선하고는 조금 다르게 뭐 K 방산 기대감이라고 해서 이렇게 있기는 합니다만은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예, 지금 방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주항공 HVM이라는 회사도 이렇게 올랐고요. 이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비슷하게 올랐잖아요. 우주항공이거든요. 그러면 HVM 얘는 오늘 뭐가 있나? 여기서는 못 찾겠고, 그다음 세트렉 I 또 비슷하게 올랐죠. 이노스페이스 하나 이렇게 다 올랐는데, 네, 제가 보기로는 요거 관련인 것 같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태양 관측 장비 공동으로 코로나 그래프라고, 태양의 코로나 관측 장비입니다. 코로나 그래프가 우주로 향하면서 우주항공 테마 급증 요거 관련해서 요렇게 우주항공 관련해서 HVM, 세트렉 I,
이노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해서 이렇게 오른 것 같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렇게 놓고 보면 피보 D차 저항선 위에서 기준봉이 만들어지고 거기를 재돌파하는 오이평 S 패턴처럼 보이긴 하죠.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피보 D차 저항선 위에서 첫 번째 타점은 사실 여기가 맞을 것 같고요. 22평 터치 패턴으로. 그리고 이 종목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피보 D차 저항선 아래에서 피보 D차 저항선을 뭐 돌파할 때 22평 데드 크로스 패턴이 조금 더 낮은 자리에서의 타점이라 100억 이상 검색된 이후 재돌파는 여기는 이미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뭐 전일 고가를 돌파하는 여기 5위평 S 패턴 이렇게 따지면 지금 타점만 앞에서 낮은 자리가 두 차례 이상 나온 상황에 마지막 타점일 가능성이 높아. 물론 결론적으로는 상승을 주었지만 마지막 타점일 높아. 이 타점은 그리 추천하지 않는, 즉 나는 이 검색기를 이용을 해서 이 종목이 여기에 나타났지만 나타난 시점에서 되돌아봤을 때 이 종목은 저기 밑에서부터 낮은 데서 매수를 해서 익절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가면서 발생하는 검색 시점이구나. 그러면 욕심을 내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숙제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나 여기 정도 해서 뭐 뒤를 돌아봤을 때 타점들은 이렇게 존재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조금 뭐 그런데 여기 정도 그래서 기준봉 조정받고 거래대금 터지고 조정받고 거래대금 터지고 이렇게까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패턴 관점에서. 그래서 요건 타점이 늦다, 높다, 늦고 높다, 늦다가 아니라 높다. 그래서 요거는 숙제에 넣지 않았습니다. 다음 동진 세미캠입니다. 동진 세미캠도 반도체인데요. 얘는 왜 여기에 올라왔을까? 뭐 반도체인데 얘는 그냥 기준봉만 만들고 빠졌습니다. 얘 일봉 저기 밑에 있죠. 저기 밑에 있습니다. 다음 휴젤이라는 종목이고요. 얘는 메디톡스와 관련해서 뭐 소송 뭐 등등 보톡스 관련 기준봉 만들고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재돌파 없이 끝난 종목이다. 코스닥 150 종목이고 시총 4조짜리 종목입니다. 시총 4조짜리 종목 치고 굉장히 굉장히 촘촘하게 이렇게 올라가죠. 조용하게 유통 비율 44%. 이런 종목들은 우리한테 사실 7번 알 패턴 종목으로 사실 맞진 않은 그런 종목이긴 해요. 타점 잘 안 줍니다. 왜냐면 조용하게 올라가고 시총이 4조짜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4조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2배 정도, 3배 정도 올라왔다 치면 한 시총 1조 정도에서부터 해서 계속 이렇게 올라온 종목인데 거래대금이 거의 1,000억 나온 경우가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서는 음봉일 때 나왔고요. 여기서도 음봉일 때 나왔고 양봉일 때 1,000억 이상 오늘 처음 나온 상황이네요. 2023년부터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 이 종목은 참 우리한테는 잘 안 오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어쨌든 우리랑 조금 결이 안 맞을 겁니다. 다음은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어제 상한가 같던 종목이고요. 오늘 갭 하이드로 리튬도 이거 숙제로 넣을까요? 갭 상승하고 조정 받는 척하고 올라갔죠.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간 걸로 보시면 됩니다. 기준봉 전일 고가 위 이평선 다 벌어지고 상한가 밖 상한선 밖 해서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다시 재돌파가 발생하죠. 5위평 S 패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 타점은 어제 상한가를 갔었고 어제는 여기 리튬 관련 종목들이 좀 있었죠. 어제 그래서
뭐 요런 식으로 패턴이 한 번 더 나온다면 관종에 넣어서 매매도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일봉상 구름 밑에 있어서 조금은 애매했을 것 같은데, 하지만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었고요. 어쨌든 하이드로 리튬도 수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얘는 세 종목으로 하고, 세 종목으로 하고, 넣고, 네. 그리고 요 종목은 여기 위로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전에 이렇게 상한가를 갔다가 풀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종목도 2차 전지 관련일까요? 그래서 트럼프 때문에 빠지는 걸까요? 네, 뭐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어제 있었네요. 누구한테 유상증자를 할까요? 이 사람 이름인가요? 앞전자인가요? 사람 이름이겠죠? 유상증자 자기들, 네, 내부 대표이사 네, 하는 거라 뭐 크게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내용 있고요. 상한가는 풀렸습니다. 다음 HP SY 스틸텍 안 맞네요. SY 스틸텍은 오늘 상한가 들어가면서 검색이 되었고, SY 스틸텍은 여기 선을 제가 그어놨는데 이게 보니까 네, 뭐였지 하면서 네, 상장 이후 고가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선을 그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네, 오늘 거기가 오늘 그냥 거의 상한가네요. 여기가 고가가 6,150원, 오늘 6,140원. 네, 딱 거기네요, 그죠? 상한가 들어가면서 검색된 거라 7번 아인 패턴은 아닌 것 같고, 뭐 여기 고가 기준으로 아니면은 뭐 해서 네, 요렇게 해서 여기 질질이 패턴 터지면서 들어가는 부분 뭐 매매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 보고 7번 아인 패턴은 없다. SY 스틸텍은 우크라이나 재건 분야의 종목이었죠. 네. 그래서 앞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갑자기 좀 조정받다가 네, 오늘 트럼프 오후 12시 이후로는 다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이 다 이렇게 오른다 이렇게 뭐 봐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11시부터 오른다라든가 그렇게 보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로는 네, 삼부토건 질질 패턴으로 올랐고요. 그 다음에 SY 스틸텍 받고, 그 다음에 SG, 네, SG도 질질 패턴 네, 보이시죠? 그 다음에 현대 에버다임, 현대 에버다임은 여기 선을 이렇게 그어놨는데 요게 두 개를 제가 그어놨죠. 이 선은 뭔지 모르겠네. 이 선은 여기 요거 며칠이죠? 10월 30날 요렇게 당일 그거고, 그 다음 여기를 또 못 돌파를 못했네요 하면서 제가 선을 그어놓은 선인 것 같습니다. 거기를 넘기면서 10월 30날이면 최근이겠죠. 여기를 이렇게 넘기면서 요 7월 말에 요 부분 저항에 일단은 부딪히고 흘러내렸습니다. 현대해버다임도 올랐고 재건입니다. 데모, HD, 현대건설, SY, 다산네트웍스 뭐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꽤나 많은데요. 다들 이렇게 오른 것 같습니다. 3분 70억 검색 종목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현대 에버다임에 이렇게 선을 그어 놓았었는데 그 그어 놓은 선을
몇 종목들은 제가 이렇게 좀 빼놓기도 하거든요. 관심 종목으로. 그래서 이 현대 에버타임이 관심 종목에 있었고, 여기를 넘어설 때 매수를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네, 매수를 한번 해봤고요. 네, 이거는 제가 관종에 있어서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확실시 되면 뭐 이제 재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이었죠. 그래서 요 앞전 일봉 거래대금이 없다가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이 생긴 이 일봉에 종가에 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3분 봉상 거기를 강하게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돌파를 한다라면 한번 들어가 보자 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매수하고 그다음에 고점이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훨씬 이전에 고점이 있었죠. 네, 그래서 고점 부근에서 매도하고 나와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SY 스틸텍과 그와 관련된 우크라이나 재건. 그래서 앞으로 뭐 이 종목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들이 조금 변동성을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가던 놈들이 가든지 아니면 삼부 토건처럼 저기 밑에 가라앉아 있던 애들이 가든지 SY 스틸텍이나 현대 에버다임 같은 애들은 최근에 이렇게 좀 상한가 근처로 이렇게 많이 갔죠. 20% 이상 SY 스틸텍도 많이 갔어요. 그래서 가던 애들이 갈 건지 SG도 많이 갔었죠. 아니면 예전에 이제 유명했던 데모라든가 히림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있었죠. 뭐 이런 종목들이 갈 건지 퍼스텍, 도화 엔지니어링, 수산중공업 종목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애들이 갈 건지 아니면 시가총액 높은 것부터 이제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현대건설 뭐 이런 종목들이 갈 건지 그런 것들은 한번 보면서 판단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농기계도 있어요. TYM, 농슬라. 재건은 건축 건설부터 들어가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인프라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연이어서 벌어지겠죠. 네. 그건 그거고. 근데 이제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이 되거나 종전이 되는 거죠. 전쟁이 끝나야 된다는 거죠. 베트남처럼 종전이 되거나 우리처럼 휴전이 되거나 전쟁이 일단 멈춰야 거기 들어가서 재건을 하든 뭘 하든 할 건데 이건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얘가 가장 핵심의 문제인 것 같고 다른 종목들 잠깐 살펴보기 전에 잠깐 생각을 좀 하자면 나토. 나토는 군사 동맹입니다. 그렇죠? 군사 동맹이라서 이 경제 동맹도 아니고 경제 동맹 같은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다라든가 뭐 국채를 대신 사준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군사 동맹은 자동 개입이죠. 자동 개입. 그래서 지금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의 그 전장에 들어간 건 러시아랑 북한이 최근에 군사 동맹을 맺었죠. 원래는 맺어 있지 않았죠. 북한은 중국과 군사 동맹이었지 러시아와 군사 동맹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맺어가지고 자동 개입을 지금 한 거죠.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에 자동 개입을 할 근거가 없죠. 군사 동맹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군사 동맹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 개입은 아니에요. 그리고 나토, 요거는 유럽에 있는 군사 공동체잖아요. 근데 이것도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우리 넣어주세요 하면서부터 시작된 전쟁이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너가 왜 거길 들어가냐? 너네는 우리랑 같이 엮여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이제에서는 우린 나토로 들어갈래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유럽의 나토 다른 국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오는 걸 반기지 않았죠. 그렇게 막 두 손 두 발 들고 막 어서 반가워 이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생각해 볼게까지는 간 것 같고 미국도 일단 생각은 해볼게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나머지 유럽 국가 사이에 얘가 그냥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얘가 얘를 때려도 유럽이 자동 개입할 이유가 없다, 나토요. 나토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나토 들어와 버리면, 얘가 얘 때려버리면, 옆에 폴란드 있고, 독일 있고, 얘네들은 이제 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프랑스 있고.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바다 건너 영국 있고. 그러니까 얘를 나토에 가입을 안 시켜주는 게 얘네들 입장에서는 우리 대신 얘가 그냥 두들겨 맞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전쟁을 종식시켜버리면 러시아가 얘를 다 먹어버리면 러시아는 다음 폴란드를 때린다. 그럼 전부 다 이제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럽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이 전쟁이 그냥 계속 이렇게 지리멸멸하게 일어나면서 얘가 그냥 여기 중간에 샌드위치로 대신 맞아주기를 바라지 않을까. 나토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뭐 왜 트럼프는 그냥 돈 계산이죠. 왜 거기다 돈을 쓰지?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야 그냥 끝내라 하고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이렇게 있더라도 재건이 되려면 이 전쟁이 진짜 많이 끝나야 되는데 복잡하죠, 진짜 많이 엮여 있는 것 같아요. 참 골 때립니다, 진짜. 왜 전쟁을 그죠? 그렇고요. 다음 이제 하이드로 리튬은 아까 보고 제가 올려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HPSP입니다. HPSP 이거 재돌파가 없는데 숙제로 넣었죠. 그러니까 저는 재돌파를 여기로 본 겁니다. 시초가 재돌파. 자, 갭 상승 음봉은 네, 기준봉이 될 수 있고요. 그 갭 상승 음봉이 전일 고가를 넘고 이동평균선이 확장되고 상한선 밖에서 생성된 갭 상승 음봉이라면 이 자체로서 하나의 전일 종가에서부터 하나의 양봉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죠, 그러면. 자, 이렇게 생성된 기준봉 이후에 조정을 받고 거기를 다시 재돌파를 하는 5위평 S 패턴. 네. 갭 상승 음봉에서 5 패턴은 상한선 패턴보다는 5위평 S 패턴이나 22평 터치, 22평 데드크로스 정도. 네, 5위평 S 패턴 이후로 가서 패턴이 나와주는 게 좀 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봉의 거래 대금과 조정의 거래 대금 그리고 다시 상승에서의 거래 대금이 확연히 눈에 띄죠. 그 이후에 재돌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5위평 S 패턴 자리로 보고 7번 아이언 패턴으로 받고 재돌파 없죠? HPSP는 개별 이슈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메모는 해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HPSP도 회사를 판답니다. 최대 주주. 이것도 어디서 저거인 것 같던데. 사모펀드네. 크레센도. 어쨌든 요 정도는 뭐 메모를 해놓고 있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모펀드 크레센도 에쿼티 파트너스가 최근 보유 지분 40.9%를 매각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관련된 어떤 뭐 보고서나 이런 것들은 다 제출을 했다라고 하네요. 12월 달에 예비 입찰을 지금 HPSP의 매각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봤었던 DS 단석의 2대 주주의 그 아까 뭐라고 용어가 뭐였죠? 다 팔고 나간 거 엑시트네. 풀 엑시트. 토탈 엑시트로 했나요? 풀 엑시트 했나요? 하여튼 뭐라고 해요? 풀 엑시트네. 다 나간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 IPO 해놓고 빠져나가 버리는 IPO 해놓고 팔아먹어 버리는
좀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좋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회사 더 성장하고 하면 더 좋은 거니까 그런 부분 있다라는 거에서 이게 뭐 호재로 작용할지 악재로 작용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장비는 오늘 뭐 특별하게 이슈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술 투자. 우리 기술 투자는 검색은 여기서부터 되었고요. 자, 검색 여부와 상관없이 기준봉을 찾자면 기준봉의 조건은 전일 고가 위에서 네.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얘네들은 이동평균선이 여기는 좀 아니죠. 벌어지면서 상한선 밖으로. 그래서 뭐 여기는 당일 고가 아래니까 아니겠죠. 여기 정도 당일 고가 위 정도 넘기고 재돌파라는 상한선 패턴 정도로 해서 네, 적은 거래량 속에서 상한선 패턴 한번 나오고 하지만 계속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검색이 우리한테 되었고 그러면 우리 7번 라인 패턴 기준으로는 여기까지가 기준봉이 되겠죠. 자, 이렇게 올라온 시작점 여기서부터 대충 따지면 그냥 아니, 이거 말고 대충 따지면 그냥 눈에 쉽게 띄게 하려고 이렇게 이제 그냥 네, 상승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캔들 한 개가 서거나 한참 시간 동안 조정받으면서 네, 이렇게 상승해 온 거나 갖고 그리고 조정을 받고 그렇게 온 그 기준봉의 이 기준봉의 종가 부분을 네, 돌파를 할 때 22평 터치해서 올라가는 22평 터치 패턴이 보이죠.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래대금 들어온 기준봉 조정받고 다시 거래대금 터지면서 상승을 하는. 그래서 뭐 이런 패턴을 가졌죠. 패턴을 가졌고 우리 기술 투자는 그 다음에 재료도 가졌고 11시 아까 11시부터 해서 트럼프 쪽 우세 트럼프 쪽 우세로 보면 또 이게 가상화폐 비트코인 쪽이겠죠. 얘네들 상승률 높죠. 갤럭시 아머니 트리도 네, 11시 이후로 우상향 T 사이언티픽도 네, 우상향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3등이네요. 그죠?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우리 기술 투자 세 번째 위메이드는 네, 따로 혼자서 저쪽에서 네, 따로 놀았네요. 그 다음에 하나투자증권 똑같죠. 그래서 비트코인 오르면 갤럭시와 티사이언티픽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뭐 요렇게 얘네들이 움직이나 봅니다. 시총 낮은 것들 두 개 제외하고요. 미지트도 뭐 오르긴 했습니다만 시총이 워낙 낮아서 그 다음에 에이티넘 이건 좀 다르죠. 다날 좀 따로 놀았습니다. 그리고 SBI 인베스트 얘는 거래대금이 이제 없죠. 거래대금들이 이쪽으로 완전히 미친 듯이 몰릴 만큼 뭐 그렇게 터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대금으로는 우리 기술 투자 1등, 갤럭시 아머니터리가 거래대금으로는 2등, 네, 위메이드 카카오는 뭐 다 따로 놓은 거 한투 3등 요렇게 네, 이것도 뭐죠? 네, 트럼프 효과겠죠. 네, 트럼프 당선 효과로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가 11시부터 이렇게 올랐고 검색 7번 라인 패턴을 위한 조건, 기준봉의 조건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조정 들어가고 재돌파될 때 패턴이 만들어지고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22평 터치 뺐던 자리에서 짧게 매매를 했습니다. 네, 왜냐면 얘가 1등이 아니어서 제가 좀 짧게 매매를 해봤습니다. 팔았다가 샀다가 매도하고 다시 52평 S 패턴으로 가냐 하면서 들어갔다가 아니네 네, 손절하고 다시 여기서 올라가나 하면서 매수했다가 네, 매도하고 생각보다 멀리 못 가네 하면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22평 터치 패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빠졌어요.
빠졌고,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트럼프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누가 가장 이득을 볼까요? 경제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후원금도 엄청나게 많이 냈던 네, 머스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 하면 우리가 뭐 테슬라 전기 자동차, 근데 전기차는 아까처럼 뭐 보조금 폐지나 이런 쪽으로 가면 조금 재미없을 것 같고, 배터리들은 그래서 테슬라는 두 가지가 있죠. 네. 전기차 배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 있죠. 크게 있고, 그 다음에 머스크와 관련된 게 스페이스X 해서 우주항공. 근데 워낙에 이거는 뭐 혼자 독보적이라서 그리고 머스크 하면 비트코인, 도지코인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창시자가 아닐까 하는 이야기도 있고, 뭐 비트코인 만든 사람이 누군지는 아무도 모르죠, 사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 이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채굴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비트코인 채굴량이 남아 있죠. 비트코인 채굴량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채굴이 다 끝난 게 아니라서. 다만 채굴량이 되게 지금 희박하죠. 어렵죠. 이게 뭔 말이냐면 채굴을 하려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제출하면 그 정답에 제출한 사람한테 남은 비트코인의 얼마만큼을 주는 형식, 그걸 채굴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비트코인의 채굴 방식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들은 어떤 문제냐 하면, 예를 들자면, 실제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연수 중에, 이거 예를 든 겁니다. 자연수 중에 소수를 발견해라. 그래서 제출해라. 이렇게 하면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자연수 중에 소수라면 1과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는 그 숫자를 나눌 수 없는 숫자를 소수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3은 소수죠. 이건 암산으로 돼요. 3 다음에 또 뭐가 있죠? 5. 이때는 되게 쉬워요, 정답을 내는 게. 그래서 이때 그냥 코인 한 개씩 받아. 너무 쉬워. 너도 나도 2000년, 2010년, 2008년, 2009년 그때만 해도 가정집 컴퓨터에서 돌리면 비트코인 뭐 0.1개, 0.5개 이렇게 받아 썼을 겁니다. 그 과거에도 357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암산으로 다 되는 거죠. 11이랑 13 쉽게 넘어갑니다. 17까지. 네. 근데 이제 점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숫자 다음 소수가 뭐있지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자연수 중에 소수 발견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제가 기사를 잠깐 캡처해 왔는데, 소수 발견하는 것도 이제는 한 개 찾는데 6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거 지난주 기사인데요. 이때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지난주에 발견했다고 이제 기사가 떴는데, 이런 슈퍼컴퓨터나 엄청난 용량의 GPU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357 이렇게 나가는 어떤 숫자 이후에. 그래서 지금 발견된 건 이런 건데, 이제 어쨌든 뭐 이건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저는 이제 일론 머스크 최고라고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금 되고, 돈 되고, 장비 되고 하면 얼마든지 꼭 이런 회사들이 아니더라도 개인이 오픈하지 않은 어떤 그런 법인이나 이런 단체들이 있겠죠. 거기서 그래서 하고 있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서 이 이거는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오른 것이 아닐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술 투자 그렇게 해서 숙제 종목으로 오늘 올렸고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전일 대비 등락률 한번 볼게요.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찾아야 될 게 이제 일단은 오늘 3분 100억 검색된 종목들은 다 봤고요. 내려간 종목들 이거는 뭐 관리 종목이니까 다 버린 거 마찬가지고 우리 바이오 이제 요거는 해리스 그 다음에 빠진 게 오성 첨단 소재 해리스고 하나 인더스트리 솔루션 이거 말고 네, SDN 요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SDN이랑 얘네들 지금 다 똑같은 방식으로 내려갔습니다. 누구랑 우리 바이오랑 비슷하게 우리 바이오 오성 첨단 소재처럼 내려갔어요. SDN은 태양광 에너지입니다. 즉 신재생 에너지 관련이죠. G2 파워 얘는 원전이라서 조금은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SY 다스코 그다음에 도화 엔지니어링 얘네들은 또 태양광인데 저쪽 재건하고도 조금 물려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태양 에너지 말고요. 오늘 내려가는 종목 중에 HD 현대에너지 네, ESS 태양광 HD 현대에너지 있고 그다음에 대명에너지 네. 대명에너지도 똑같이 내려갔죠. 그래서 풍력 쪽 볼까요? 그럼 풍력 쪽 한국전력 효성 LS 에코 SK 오션플랜트 세아제강 LS 마린 세진 우리기술 여기서 오늘 그 차트가 오늘 아까 내려간 걔네들하고 좀 금양 그린 파워 비슷한 모양으로 내려간 종목들이 만약에 있다면 네, 요건 네, 저거였다. 대선 관련주였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 대명에너지, CS 윈드, 네, CS 베어링 다 요렇게 좀 엮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화나랑 뭐 재생에너지 이쪽으로는 지금 다 네, 하나솔루션도 비슷한 그림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하락률로 보면 석유화학은 뭐 그대로인 것 같고 SKC도 그렇네요. LG화학은 또 배터리 쪽 아닌가요? 배터리 한번 볼까요? 배터리 보려면 에코프로 보면 되겠죠? 에코프로 BM 2차 전지들 네 2차 전지 저전지 전지 크게 내려간 거가 여기 있네. 네. 네, CIS가 어제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던 종목인데 오늘 다 내려간 것 같아요. 대주전자, BNT, 한농화성 일단은 배터리들은 이건 네, 다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머티. 그래서 이득 보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원전은 일단은 중립인 것 같고요. 원전 그 다음에 테슬라 그 다음에 코인 달러 그 다음에 재건 뭐 이런 쪽으로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가장 이득을 보는 게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아닐까 싶고 테슬라의 지금 한 개 안 본 게 자율주행 방금 배터리는 봤어요. 배터리는 그 지원 IRA 이 지원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 갖고 이쪽 배터리
이쪽은 조금 주목받는 게 이쪽은 이제 시들해지는 거. 배터리 반도체. 아까 기사도 반도체 배터리 이야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마리화나,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직접적으로 뭐 이득 본다기보다는 이제 시장에서 형님들이 다 그렇게 나눠 놓은 거잖아요. 얘가 이거다 하면 내가 올라가면 그거에 그거니까 우리 따라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재생에너지. 이쪽이 이제 조금,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AI랑 로봇, 그 다음에 바이오, 최근에서 이제 올라왔던 것들, 그 다음에 전력, 원래 이제 움직였던 그런 테마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 이제 궁금해지는 거고, 자율주행만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은 테마로 검색해 볼까요? 자율주행, 네. 보면 라이콤, 얘네들은 11시부터 해서 올라가면 다 얘네들인 거예요. 11시. 퓨런티어, 슈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라닉스, 시총 낮은 것들은 좀 빼고요. 하이비전, 네, 모트렉스, 네, 좀 MDS, 요건 좀 다르게 움직였네요. 그렇게 비슷하게 움직인 게 있을 겁니다. 마치 아까 그 우리 기술 투자나 걔네들처럼. 얘네들 근데 좀 덜 움직이긴 했어요. 내린 것도 있어요. 반대로. 넥스트 칩 이런 거. 캠트로닉스 이런 것들도 내리기도 했어요. 이건 좀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현대 오토 에버. 어떻게 할 건지. 저는, 텔레칩스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내려왔더라고요. 보니까 또. 그래서, 칩스 앤 미디어. 이게 또 반도체라서 그런가? 참. 스마트 레이더. 그래서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내려가고. 그래서, 라이콤이 오늘, 네, 22% 갔네요. 그래서, 오르는 것들이 이제 이쪽에서 있으면 또 그런 애들이 우리 쪽에 또 패턴으로 들어오면 한번 네, 관심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 스윙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한번 알아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장세가 이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마리화나나 재생에너지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쪽으로 엮인 종목인데 우리 바이오 붙잡고 있으면서 여기서 내가 왜 안 올라가냐 하면서 물려가지고 손절 못하고 벌벌벌벌 있으면 안 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을 돈이 들어오고 상승을 유발하는 요소가 뭐 때문이고 그거에 관련된 것들이 이거구나. 이거엔 종목들이 이게 있고 반대로 얘 때문에 오히려 하락을 맞이하게 되는 종목들이 만약에 있다면 아 이렇게 내려가는구나 해서 내가 판세를 잘못 판단해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조금 구분이 조금 어느 정도 된다라면 아 여기서라도 하다못해 예를 들자면요 네. 피부 뒷자장선 이탈이 있든 네, 여기서 바로 손절을 못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어느 시점에서는 아 이거는 오늘 날아가는 건가 일단은 나와야겠다 그러다가 뭐 예를 들어서 오후 2시 넘어서 트럼프가 이길 줄 알았는데 히리스가 다시 이기다 하더라 해서 또 올라가면 다시 손절 친 자리에서 네, 또 뭐 재돌파를 노리든지 아니면 다음 노리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대응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몰랐을 때는 우리 바이오가 미국 대선인데 아침에 이렇게 또 잘 올라가는 것 같은데 여기서 물려가지고 네, 왜 내려가는지조차 내가 모르면서 올라가겠지만을 네, 기다리고 있는 건 그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요런 저의 오늘 생각들을 한번 읊어봤습니다. 공부하는 차원에서.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네, 검색된 종목들과 상승한 종목들 상승률 보시면 다 아시겠죠? 다 걔네들이에요, 전부 다. 네, 그냥 쭉쭉
그냥 뭐 점상했는 애들 다 제외하고. 그래서 오늘 좀 경험 많으시고, 네, 손 빠르시고 미리 준비되신 분들은 오늘 시장, 네, 명확하게 내려가는 종목과 올라가는 종목이 섹터별로 구분되어져서, 네, 잘 하시는 분들은 오늘, 네, 정말 수익을 많이 거두셨을 것 같은, 네,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숙제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7번 아임했던 세 종목입니다. 최종 우리기술투자 HPSP, 하이드로 리튬까지 해서 타이틀은 우리기술투자 22평 터치 패턴으로 정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좀 또 변동성이 또 어떻게 또 튈지 모르니까 잘 살펴보시고, 네, 좋은 매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숙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